새벽 5시 윤정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84세의 몸이지만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여전히 기민했습니다. 관절이 뻐근하게 울고 허리를 펴는데 예전보다 시간이 걸리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20평 남짓한 이 아파트의 모든 구석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종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빈자리가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빼곡히 들어찬 반찬통들이 보였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무생채. 어제 만들어 시킨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아들 집으로 가져다 줄 예정입니다.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들 박민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48배 나이에도 아들은 여전히 그녀의 손맛을 찾았고 그 말 한마디면 정수는 몇 시간이고 부엌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고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서지연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우리 남편이 반찬 하나하나 다 맛있다고 난리예요. 지연이 반찬통을 받아들 때의 그 눈빛. 감사보다는 당연함이, 고마움보다는 무게를 재는 듯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며느리도 바쁠 것이고 자신이 예민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60년 넘게 시집살이를 했던 자신에 비하면 요즘 며느리들은 훨씬 편하게 산다고, 그러니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오전 10시 정수는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을 지나며 인사를 나누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손수레 안에는 반찬통 8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무게만 해도 10kg은 좋게 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무거운 걸 직접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전화만 주시면 제가 가는데. 밝은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하지만 정수는 알았습니다. 지연이 한 번도 먼저 찾아온 적이 없다는 것을. 전화를 해도 요즘 바빠서요 하며 다음 주로 미루곤 했다는 것을. 괜찮아. 산책 삼아 걷는 거야. 건강에도 좋고. 정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손수레를 받아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순을 현관 안으로 들이지도 않은 채 마치 택배기사 대하듯 반찬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멸치볶음이네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손이 크세요. 이런 걸 직접 다 만드시다니. 손이 크다는 말. 칭찬처럼 들렸지만 정수는 그 말의 속뜻을 읽었습니다. 공짜로 많이 주니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연의 눈은 반찬을 훑으며 개수를 세고 있었고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친정 조카 돌잔치가 있는데 혹시 나물 몇 가지만 더 준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친정 식구들이 어머니 음식 맛있다고 난리거든요. 조카 돌잔치. 정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난달에도 지연의 친정 제사상 음식을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부엌에서 고생했지만 지연의 친정 어머니로부터 감사 인사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갈비찜이랑 잡채,
그리고 나물 대여섯 가지만요. 우리 친정 엄마가 워낙 어머니 음식을 좋아하셔서. 알았어. 준비해 줄게. 역시 우리 시어머니 최고예요.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빈 손수레가 덜컹거리며 굴러갔고 가을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희정이었습니다. 엄마, 또 며느리 집 다녀오셨어요? 응, 반찬 좀 갖다 줬지.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 사람들 고마움도 몰라요. 엄마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희정의 목소리엔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예순이 다 된 딸은 어머니의 헌신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그만큼 속이 탔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내 오빠잖니.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니? 오빠는 뭐 하는데요? 오빠 마누라는요? 엄마가 평생 희생하셨잖아요. 이젠 좀 쉬세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전부였고 살아온 의미였으며 존재 이유였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딸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애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다음 주 화요일 정수는 약속대로 조카 돌잔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고 화요일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요리에 들어갔습니다. 갈비찜을 위해 고기를 재우고 잡채를 위해 당면을 불리고 6가지 나물을 각각 데치고 볶고 무쳤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한 채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었고 저녁 무렵이 되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고 간을 맞추는데도 여러 번 맛을 봤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 앞에서 아들이 창피당하지 않도록 그것만 생각하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지연이 차를 몰고 정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트렁크를 열자 스티로폼 박스 3개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담으면 되죠? 지연이 물었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콩나물, 무생채, 숙주나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한 음식들이 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우리 시어머니는 최고예요. 친정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지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돌잔치 음식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카 돌잔치 음식 준비 완료.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로 정성껏 만들었어요. 손맛은 역시 엄마 손맛이죠?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와, 지연 씨 요리 실력 대박. 이거 다 손수 만드셨어요? 진짜 대단해요. 저도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지연은 하나하나 댓글에 답을 달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것처럼 자신의 손맛인 것처럼 답변했습니다. 정순의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시어머니가 만들었다는 말은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SNS를 하지 않았고 스마트폰도 겨우 전화와 문자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저 아들 내외가 행복하기만 바랐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정수는 또다시 지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친정 제사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음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달에 돌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일주일 내내 고생했고 아직도 허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전이랑 나물이요. 우리 친정 식구들이 어머니 음식 먹고 완전 반했거든요. 이번에도 꼭 어머니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연의 친정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정순에게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습니다. 알았어, 준비해 줄게.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파전을 부치고 동그랑땡을 만들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었고 발목이 저려왔습니다.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지만 새벽이면 어김없이 부엌에 섰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연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이번엔 남편 민준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미소 하나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며느리 친정인데 당연하지. 그러나 지연은 음식을 트렁크에 실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좀 더 챙겨가요. 시어머니가 워낙 손이 커서 한 번 만들 때 양이 엄청나거든요. 우리 친정 식구들도 좋아하고. 그래, 가져가. 민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차에 올라탔고 지연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정수는 빈 현관에 홀로 서서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 희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또 그 집 제사 음식 준비하셨다며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응, 며느리 친정이라서.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 사람들 고마움도 몰라요. 오빤 뭐 하는데요? 마누라 친정 제사까지 엄마가 준비해줘야 해요? 희정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정수는 딸의 마음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잖니. 며느리 얼굴 세워줘야지. 얼굴은 무슨 얼굴이에요? 그 며느리가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요? 자기 친정 식구들한테는 엄마가 만든 음식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랑하고 다닌다던데요?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무색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연이가 SNS에 엄마가 만든 음식 사진 올리면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랑한대요. 댓글 보면 완전 요리 전문가인 줄 알겠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며느리의 작품이 되어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헌신은 사랑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착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이용당하는 수단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목요일 오후 정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르는 익숙한 곳이었고 슈퍼 주인 김 사장과는 10년 넘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김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언제나 친절했고 정순에게 신선한 채소를 골라주곤 했습니다. 응, 배추 좀 보러 왔어. 요즘 배추값이 좀 올랐는데 그래도 괜찮은 걸로 준비해뒀어요. 김 사장이 배추를 보여주며 말했고 정수는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장용 배추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야 하며 겉잎이 너무 상하지 않은 것이 좋았습니다. 평생 김장을 해온 그녀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배추를 고르던 중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김치 아세요? 정순이 고개를 들자 김 사장이 냉장 진열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김치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진열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뭔데? 며느리분 이름으로 납품됐다던데요. 지난주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의 말에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열대 유리문을 열고 김치 용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연 수제 김치 우리 집의 손맛.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든 정성 가득한 김치입니다. 100% 국내산 재료 사용, 무첨가, 무방부제. 건강한 발효식품으로 온 가족이 함께 드세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용기 안의 김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배추 줄기를 써는 방식, 양념이 묻은 모양, 속 재료의 배치,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만든 김치였습니다. 지난달 지연이 부탁했던 김치. 어머니, 이번엔 김치 좀 넉넉히 담가주세요. 우리 친정 식구들이랑 나눠 먹으려고요라고 했던 그 김치. 20포기를 담갔고 일주일 내내 허리를 펴지 못했던 그 김치였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정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킬로그램당 15,000원이에요. 수제 김치라 좀 비싼 편이죠. 15,000원. 정수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난달에 20포기를 담갔고 한 포기당 약 3kg 정도였으니 총 60kg. 킬로그램당 15,000원이면 90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로 40만 원 정도 들었고 일주일 내내 고생한 자신의 노동력은 계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것을 팔아 이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손맛인 것처럼. 며느리분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며느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고 가족 간의 불화가 동네에 소문날까 두려웠습니다. 잘 모르겠네. 정수는 김치 용기를 다시 진열대에 넣었습니다. 김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정수는 배추도 사지 않은 채 슈퍼를 나왔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연이 유난히 김치를 많이 달라고 했던 이유, 친정 식구들이랑 나눠 먹으려고라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 친정 오빠가 식품 유통업을 한다고 자랑하던 그 말의 의미, 자신이 만든 음식 사진을 SNS에 올리며 자기 작품인 양 자랑하던 행동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정순의 노동력을 착취해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헌신을 가족의 사랑이 아닌 무료 인력으로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84년을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고난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아남았고 가난 속에서 자식을 키웠으며 남편의 죽음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은 그 어떤 고난보다 뼈를 깎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왜 내 김치를 내 이름으로 팔았느냐고, 내가 내 돈벌이 수단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한다면 가정에 불화가 생길 것입니다.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고민할 것이고 결국 상처받을 사람은 아들 자신일 것입니다. 정수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괜히 말해서 우리 아들 속만 상하게 뭐하겠어.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감정은 뒤로 한 채 자식들의 평화를 위해 침묵해왔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참았고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 참았으며 자식들이 철없이 굴어도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슈퍼에서 김치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그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눈에 띄게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지연의 어머니 이옥순, 그리고 지연의 오빠 서진우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이들의 방문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옥순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어서 오세요. 정수는 당황한 채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옥순과 진우는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편하게 앉는 모습에 정수는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사돈, 올해도 김장철이 다가오잖아요. 올해도 김치 15통 정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년 것이 워낙 맛있어서 우리 친척들이 난리였거든요. 그리고 작년보다 양념은 좀 더 넉넉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15통.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배추로 치면 40포기는 좋게 넘는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양념을 더 넉넉하게 해달라니 재료비만 해도 100만 원은 훌쩍 넘을 것이었습니다. 15통이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수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친척들이랑 나눠 먹으려고요. 사돈 김치가 워낙 맛있어서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매년 이맘때면 사돈 생각이 난다니까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담근 김치가 지연의 친정 식구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다는 것을, 아니, 단순히 돌기만 한 게 아니라 팔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재료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재료비요? 그건 저희가 배추랑 무는 가져다 드릴게요.
제가 아는 농장에서 싸게 구할 수 있거든요. 양념 재료만 사돈께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배추와 무만 제공하고 나머지 비싼 재료들은 정순이 부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젓갈,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이것들의 가격이 배추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돈, 괜찮으시죠? 옥순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의 대답에 옥순과 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사돈. 이래서 우리 지연이가 시어머니 자랑을 그렇게 하나 봐요.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정수는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통의 김치. 최소한 2주일은 걸릴 일이었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월요일부터 정수는 김장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진우가 배추와 물을 가져왔고 정수는 나머지 재료를 사기 위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젓갈,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미나리. 장바구니 2개가 가득 찼고 계산대에서 확인한 금액은 6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다음부턴 거절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40포기가 넘는 배추를 한 포기씩 겉잎을 떼어내고 흐르는 물에 씻었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몇 시간을 서 있자 등이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손가락은 차가운 물에 얼얼했고 무릎은 삐걱거렸습니다. 화요일엔 배추를 소금에 절였습니다. 절이는 동안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채 썰고 파를 다듬고 마늘과 생강을 갈았습니다. 믹서기 소리가 귓가를 울렸고 매운 고춧가루 가루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요일엔 절인 배추를 헹구고 물기를 빼는 작업을 했습니다. 팔이 후들거렸고 어깨가 결렸습니다. 저녁 무렵엔 손목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배추 잎 사이사이에 발라 넣었습니다.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했고 저녁이 되자 다리가 저려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에도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끝나지 않는 배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정순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양념 때문에 벗겨졌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으며 무릎은 욱신거렸습니다. 딸 희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또 김장하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엄마, 이제 그만하시라니까요. 그 사람들 엄마 죽어라 일 시키잖아요. 괜찮다니까. 다 끝나가. 토요일 오후 마침내 마지막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15통의 김치가 마당 한쪽에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앞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은 떨렸으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치 다 되셨어요? 내일 우리 오빠가 트럭 가지고 가서 가져갈게요. 그래. 저녁 무렵 마당에 서서 김치통을 바라보던 정순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핏기가 싹 빠지며 현기증이 밀려왔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틀거리다 그대로 쓰러졌고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져 굴렀습니다. 쾅! 통이 깨지며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김치 국물이 시멘트 바닥에 번져나갔고 정수는 그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고 귓가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옆으로 고개를 돌리자 깨진 김치통에서 쏟아져 나온 붉은 양념이 보였습니다. 마치 핏물처럼 번져나가는 김칫국물을 멍하니 바라보며 정수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고 급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수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며느리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손을 내밀지도 않았고 부축하려는 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내려다보며 정순이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팔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숨을 헐떡였고 지연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김치는 다 완성하셨죠? 오빠가 곧 트럭 가지고 올 거예요. 김치. 쓰러진 시어머니보다 김치를 먼저 걱정하는 며느리. 정수는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것을. 김치를 만드는 기계, 반찬을 만드는 로봇, 돈을 벌어주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래. 목소리가 갈라졌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김치통들이 놓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개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5개 다 있네요. 다행이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김치통만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손이 크세요. 이 양이면 한동안 잘 팔리겠어요. 팔리겠다는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참아온 습관이 입을 다물게 했지만 무너진 몸과 짓밟힌 자존심이 목소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팔리겠다고? 네. 내가 만든 김치를 내가 파는 거였구나. 어머니가 너무 많이 만드셔서 그냥 버리긴 아까워서요. 너 슈퍼에도 내 김치를 넣었지? 어차피 어머니 혼자 다 드시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라도 활용되는 게 낫지 않아요? 정순의 헌신을 활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을, 희생을, 어머니의 마음을 경제적 용어로 치환했습니다. 지연의 오빠 진우가 도착한 것입니다. 지연이 밖으로 나가 오빠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김치통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건 정말 잘 팔릴 것 같거든요. 다음 달에도. 그 말이 정순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순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하듯 트럭 짐칸에 실린 김치통 하나를 움켜쥐고 꺼냈습니다. 무거운 통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고 지연을 향해 내질렀습니다. 퍽! 김치통이 지연의 얼굴 옆을 스치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통이 깨지며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지연의 옷과 얼굴에 김칫국물이 튀었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없어. 네, 다음은 없다고. 이제 김치 안 담가줄 테니 이후 알아서 해먹어.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당황스럽다는 표정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쓰러지셔서 정신이 혼미하신 거예요? 정신 똑바로 박혀 있어. 내가 만든 김치를 내 이름으로 팔았지? 슈퍼에도 넣고 식품 유통점에도 납품하고 15년 동안 나한테서 얼마나 뜯어먹었는지 다 계산했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2,500만 원. 정순이 숫자를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나한테서 착취한 돈이 2,500만 원이야. 재료비, 노동비, 시장 가격 다 계산했어. 내 노후 자금이 3천만 원인데 내가 그 중에 대부분을 가져간 거야. 어머니, 어차피 혼자 다 못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입 닥쳐.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한 번도 소리를 질러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우리 아들 위해서 해준 건데 내가 그걸 돈벌이로 썼어. 내 헌신을, 내 사랑을 장사로 만들었어. 지연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할 거야. 내가 김치 팔고 싶으면 내가 직접 담가. 내 손맛 이용하지 말고. 내 친정 식구들 먹일 것도 내가 알아서 해. 난 이제 안 해.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뭐, 협박하는 거야? 아니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요양원 같은 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요양원. 정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아. 요양원 가더라도 내가 하는 짓을 세상에 알릴 거야. 우리 아들한테도 말할 거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말할 거야. 내가 시어머니한테 뭘 했는지 다 까발릴 거야. 정수는 돌아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문 두드리지 마. 이후로 알아서 해먹어.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